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 등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인물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에 의거해 지난 11월 20일부로 북한 국적자 김상철과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 등 개인 3명과 러시아와 중국 기업 각각 한 곳을 제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29일자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미 지난 2022년 3월 리성철과 미쿠린 등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는 2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제재 효력이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다시 제재 명단에 오른 것입니다. 김상철과 러시아 기업인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 에이지 무역은 이번이 첫 제재며 구체적인 제재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2022년 리성철과 미쿠린을 제재하면서 이들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치에 대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오른 김상철과 기업 2곳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이들 제재 대상자는 미국 정부 부처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상품과 기술, 서비스 조달도 할 수 없으며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수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고 기존 허가증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은 1999년 이란의 미사일, 화학, 핵무기 등을 비롯한 다자간 수출 통제 물품, 대량 살상무기, 순항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 서비스 기술을 이전 또는 인수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법인, 기관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2005년과 2006년엔 각각 시리아와 북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이 법을 근거로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별도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이 주축이 된 제재 조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국제안보와 비확산에 초점을 둔 독자 제재를 시행한다면 재무부는 주로 금융거래 차단, 자산 동결 등 경제적 도구를 활용해 특정 국가와 개인, 기관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가합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9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의 해외 불법 강제 노역에 대한 제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연방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대한 정보 수집 공고문을 통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미국과 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지원을 위한 서면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정부 간 협정 및 해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과 쿠바 혹은 북한 국적자가 머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그럴 경우 이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가라는 추가 질문도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3년부터 22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6월 발표한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 부과와 강제 북송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처벌, 해외 노동자 임금 압류 등 총 11개의 인신매매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 실명을 거론하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북러 군사협력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8일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맞선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관련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3명의 실명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김철옥 씨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기 씨 사건을 포함해 인권 상황, 강제 실종, 억류자와 송환된 난민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기구의 북한 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옥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뒤 1년여가 지나도록 행방을 알 수 없으며 김정욱 선교사는 10년 이상 북한에 장기 억류 중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내 기묘한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는 대신 러시아의 침략 전쟁 지원을 포함한 군사활동과 외부 전쟁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국제 파트너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를 기록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는 강제 송환 관행을 중단하고 북한 난민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와 다른 사법기관과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럽연합과 국제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군 파병과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군 참전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모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규탄하면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했다는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과 군수품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과 중국 양자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무기 지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국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위험 지역에 투입돼 총알바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메로우 특사는 우크라이나가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특히 이날 접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영현 국방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게 무기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용현 국방장관도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특사단으로부터 무기 구입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현황과 관련해선 러시아군 한 개 중대당, 북한군 한 개 소대 형태의 혼합 편성 참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주도 아래 북한군이 전장에서 총알바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주도하에 전쟁을 치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지역에는 자기 나라 소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 소대를 보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200문 정도가 러시아로 갔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발가량도 러시아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전 테스트를 통해 기술이 고도화되면 한반도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 종식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줄어든 것은 맞죠. 계속해서 트럼프 쪽에서 확장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찍어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는 같이 이제 연계해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은 무기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력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한국이 당장 무기 지원은 못해도 북한군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기술 이전 등의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약 2주 만에 중국 근해에서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 위치 정보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28일 오전 8시 30분경 타이완 해협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으며 29일 새벽 2시 현재 타이완 해협 북쪽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VOA는 지난 14일 보도를 통해 천마산호가 타이완 해협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다가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2주 만에 같은 해역에서 이전과는 정반대인 북쪽으로 항해 중인 모습이 관측된 것입니다. 천마산호는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으로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억류 대상이 되지만 이번에는 남포에서 무려 1,400km나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천마산호가 발견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어서 천마산호가 위치 신호를 끈 채 이 지역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대형 선박이 연이어 정박한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석탄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7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했던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바닥을 드러낸 지대의 면적이 이전보다 2배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두는 러시아가 자국 석탄 수출을 위해 운영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한 바 있으며 석탄을 해외로 운송할 선박 부족 문제로 관련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대형 선박 2척이 잇따라 입항하면서 상황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석탄의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이 이들 선박의 입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또 라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시도한 러시아 회사가 선박 수배와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했는지 등이 주목됩니다. 연방 하원의원 3선에 도전했던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이 석패하며 최종 낙선했습니다. AP통신은 27일 스틸 의원이 출마한 캘리포니아 45선거구의 개표가 99% 완료된 가운데 민주당의 데릭 트란 후보가 50.1%의 득표율을 기록해 49.9%에 그친 스틸 의원을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틸 의원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을 통해 지지자들과 유권자,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의원은 1976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지난 2020년 첫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던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승리하면서 첫 한국계 여성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했으며 2022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021년과 올해 6월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계 이산가족 상봉 촉진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주도하는 등 한반도 관련 의정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는 등 대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에 따르면 28일 추수감사절부터 주말까지 약 7,170만 명이 자동차 여행에 나서며 항공 여행객들도 각 지역 공항에 몰려 27일 하루에만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통안전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여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 선포문을 통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감사 정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고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위대한 미국의 축복을 함께 기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키스 켈로그 전 육군 중장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7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키스 켈로그 장군을 대통령 고문 겸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통령 특사로 지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켈로그 지명자와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수호하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80살인 켈로그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맡기도 했으며 이후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에 소속돼 트럼프 당선인의 안보정책 고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켈로그 지명자는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이른 시일 안에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간첩과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돼 복역 중이던 미국인 3명이 석방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간첩과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마크 스위던과 카이리, 존 룽씨가 석방돼 미국으로 송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늦은 시각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합동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던 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12년간 복역 중이었으며 리 씨는 간첩 혐의로 지난 2016년부터 수감돼 있었고 룽 씨 역시 간첩 혐의로 지난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당시 3사람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석방이 미국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중국 정보요원을 미국 정부가 석방하는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최고위 장성이 조사 대상에 올라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중국 국방부가 28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 중 한 명인 мя오화 해군 상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자로 발표된 мя오 상장은 중앙군사위원과 함께 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을 맡고 있는 군부의 주요 인물로 조사 사유로 제시된 심각한 기율 위반은 일반적으로 부패를 암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부터 인민해방군에 대한 부패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부패 문제로 인한 둥진 국방부장의 조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